안녕하십니까. 비익조 국어 강사 최동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저희와 함께 품사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품사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반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랑 하나씩 세부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품사의 개념을 먼저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품사라고 하는 것은 일단 큰 맥락에서 단어라고 하는 것을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분류해 놓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단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혼자서 쓰여질 수 있는 녀석들을 얘기하는데요. 물론 조사 같은 예외도 있어요. 자, 단어를 분류하는데 우리가 분류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나누는 것을 분류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분류할 때 자, 뭐가 필요하다? 우리가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준이 뭐냐? 형태의 변화에 따라서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문장 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마지막으로 나누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가지고 단어를 분류해 놓은 것.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품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품사의 개념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를 나누는 거죠? 단어를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형태, 기능, 의미의 기준으로. 자, 중요한 말인데요. 성질이 비슷한 것끼리 뭐 해놓은 거죠? 분류해 놓은 것. 이것을 우리는 품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 전에 선생님이랑 먼저 봐야 될 말이, 여러분들 가끔 품사의 통용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럼 품사의 통용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 말이 무슨 얘기냐? 물론 선생님이 나중에라도 한번 얘기해주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 말이 되게 궁금하신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혹시 어느 강좌에서 찍어놓은지 잘 모를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냥 시작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자면요. 통용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여러 가지로 쓰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단어가 하나 이상의 문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두 개 이상의 뭘로 쓰여진다는 거죠? 품사로 쓰여진다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의 단어가 어떨 때는 다른 품사가 되고 어떨 때는 또 다른 품사가 되고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밝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미 기본적으로 어떤 말이라고 알 수 있냐면 형용사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니까. 그래서 햇살이 밝다 이런 말을 사용하게 됐을 땐 형용사로 쓰여진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 한번 볼까요? 새벽이 밝아온다 라고 말을 했을 때는 밝아오는 것 자체는 어때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밝아오는 움직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또 뭘로 쓰여질 수 있다? 동사로 쓰여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테스트나 시험을 볼 때 품사의 통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머릿속으로 생각하자고요. 하나의 단어가 두 개 이상의 뭐를 가질 때 품사로 사용되는 경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품사의 통용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이번엔 품사의 분류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품사는 우리가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그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아까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품사를 분류할 때 세 가지 기준이 필요하죠. 형태, 기능, 그리고 의미. 그렇죠. 먼저 형태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분류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불변어와 가변어,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고요. 자, 기능에 따라서는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자, 이 네 가지는 어디에 해당이 된다? 불변어에 해당이 되고, 용언이라고 하는 경우는 가변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서술격 조사 뭐뭐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여기 보시니까 조사는 일반적으로 불변어에 해당이 되지만 요 서술격 조사만 뭐뭐이다라고 하는 말만큼은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가변어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전체 분류를 한번 봤죠? 자, 기능에 따라 5가지 나눠지는 것까지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미에 따라서 한번 나눠보면,
체언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가 있고 수식어에는 관형사와 부사, 관계어에는 조사, 독립어에는 감탄사, 마지막으로 용언에는 동사와 형용사로 우리가 각각 품사를 분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품사 공부의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하나의 문장을 주어졌을 때 그 문장들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9가지의 품사로 여러분들이 각각 단어를 분류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바로 품사 공부의 핵심이 되는데요. 선생님이랑 품사 공부 모두 다 끝났을 때 품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징이나 각각의 개념들을 잘 정리하신 다음에 문장 내에서 하나 문장 딱 주면 거기다가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렇게 품사를 분류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체험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선생님이랑 디테일하게 들어갈 텐데 그 전에요. 우리가 형태에 따라서 분류했던 불변어와 가변어에 대해서 살짝 한번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강좌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불변어, 가변어 각각 뭐가 되는 거냐면 불변어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형태가 변하지 않는 그런 품사들을 우리는 불변어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한번 들여다보면은 형태가 변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의미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 나무, 아주, 매우 각각의 뜻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형태를 변화시켜 보면은 하늘이라는 말을 앞에 있는 히읗을 선생님이 마늘 이렇게 바꿔봤어요. 어때? 형태가 달라지니까 의미가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형태를 바꿀 수 없는, 다시 말하면 형태가 변하면 의미가 달라지는 요소들을 우리는 불변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 가변어는 그럼 뭐겠어요? 변화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형태가 변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그러한 품사들을 우리는 가변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선생님이 예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가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이 말을 여러 가지 형태로 변해봤습니다. 가니, 가서, 가고. 어때요? 가다라고 하는 말이지만 니, 서, 고라고 하는 이러한 어미들을 붙여서 형태를 변화시켜도 어떻습니까? 의미가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 녀석들을 가변어라고 얘기하고요. 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서술교육조사 이다를 가지고도 한번 변형을 시켜보면 학생이다가 있지만 학생이고, 학생이니, 학생이어서 이렇게 변화를 시켜도 의미 자체는 학생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를 하셨나요? 자, 선생님이랑 품사의 전반적인 요소들을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품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품사는 무엇을 분류하는 거다라고 하는 게 중요하냐면 단어를 분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분류하는데 3가지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형태, 두 번째가 기능, 세 번째가 의미였습니다. 각각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우리 머릿속으로 꼭 기억하고 선생님이랑 다음 강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